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송용준 교수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주제는 캠퍼스 스타트업 문화 이해와 그다음에 스타트업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림. 미로를 찾아가는 어린 아이 사진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이런 이제 상황,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부제로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뽑았어요. 여러분들 좀 관심 있을 이런 내용으로 이제 뽑은 게, 자, 나는 18개월간 2천만 원 수입을 만들면서 그리고 함께 성장한다. 이런 이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3학년 1학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프로필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저는 학교에 18년도에 왔습니다. 18년도에 컴퓨터공학과였죠, 그때. 지금은 컴퓨터공학부고 왔고, 산학협력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지원단의 자문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했던 양력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94년도, 지금은 이제 KT로 바뀌었는데, 당시 공사, 여러분들 좋아하는 공사입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입사해가지고 2년 정도 있었어요. 2년 정도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 학교에서 뭐 공부도 하고 했다가, 2000년도에, 우리 인터넷, 닷컴 시대죠, 닷컴 시대 때 코리아 인터넷 닷컴에 이제 거의 초기 멤버로 합류를 해가지고 뭐 고생도 좀 했고, 다음에 다른 뭐 런너스 클럽이라고 하는 회사도 갔었고, 개인 뭐 1인 사업자도 잠깐 운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2005년도에 다시 KT로 입사를 했습니다. KT 입사해가지고 지금 9년 정도, 거기 11년이구나. 11년 정도 입사를 해가지고 총 KT에서 13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14년도에 창조경제타운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디어 마루입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해주는 이런 데에서 제가 멘토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재능 기부 멘토링 시작을 했고, 그러는 중에 또 기회가 닿아가지고 창조경제타운에 1년 정도 또 파견 근무를 가가지고 우리 이제 스타트업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력을 또 기반으로 제가 뭐 그런 쪽에 또 관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좀 효과도 괜찮아가지고, 결과도 괜찮아가지고 16년도 5월 달부터 한 1년 뭐 6개월 이상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 육성팀을 맡아가지고 또 뭐 300-4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경험으로 이제 우리 캠퍼스, 우리 이제 대학교 내에 스타트업 문화를 확산하는 이런 쪽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로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우리 이제 학생이랑 직장인, 우리 이제 학교가 있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학생이랑 직장인,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자, 우리 학생 한번 대답 한번 해보죠. 오케이, 뭐 대답했다라고 치고, 네. 자, 학생과 이제 직장인의 가장 큰 차이. 자, 우리 학생은 돈을 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돈을 내면서. 우리 학원이나 학교 이제 똑같죠. 그죠? 근데 직장인의 가장 큰 혜택, 그러니까 직원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직원을 교육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목적은 그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직원으로서 보면 우리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은 돈을 내면서 배우는데, 회사는 돈을 받으면서 배운다.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뭐 돈을 우리 뭐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뭐 용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통해가지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대학생들의 특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뭐 그렇게 돈을 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좋은 시절이죠. 자, 이때 우리 대학생들의 특권, 일단 젊다는 거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하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또 시간도 많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또 무궁무진합니다. 또 그 외에 또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죠.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제 활용하도록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내용은 자, 우리가 돈을 내면서 배우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수입을 올리면서 돈을 벌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앞으로 3학년 1학기라고 지금 여러분들 가정을 하고 앞으로 18개월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800만 원 제가 뽑았어요. 대충 뽑았는데 2,800만 원 수입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네, 이거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대학생들하고 진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2018년도 3월 달부터 그리고 20년 2월, 올해 2월 달까지 자, 2년 동안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 1학년부터 4학년, 주로 3, 4학년들이 많았는데 한 300명 이상 학생들 대상으로 1학년 대상으로는 CSP, 커리어 석세스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상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상담, 그 다음에 현장 실습, 인턴 관련한 상담, 그리고 취창업 상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던지는 질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졸업 후에 뭐 할 거냐? 자, 진로 계획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아직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 했으니까, 생각하더라도 답이 없으니까, 답을 못 찾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계획을 못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70% 정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20% 정도는 취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대기업 취업을 하겠다. 20% 정도 또는 공사나 금융 이런 쪽에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대기업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한 10% 정도가 자기가 어떤 목적이랑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취업이 목표가 아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이제 기타 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 목적과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데 취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험 활동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가 이런 대답을 했는데 이런 10%가 20%가 되고 그 다음에 30%, 40%, 50%, 70% 이상이 거의 100%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하고 상담했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누구한테 자신 있게 나의 진로는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마 우리가 진로 관련한 교과목도 있었고 상담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이제 조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교수님이랑 여러 학생들 이야기를 해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진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들 졸업 후 목표는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전형적으로 한 20% 정도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과 컴퓨터공학부 학생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 저는 삼성전자,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좋죠. 아주 좋은 회사고 등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졸업 후에 시간을 갖고 바로 가기 힘드니까 졸업 후 시간을 갖고 알고리즘이나 테딩 코스트 등 이런 것들을 스터디 모임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 진로 목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과연 이게 좀 맞는 방향인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좀 발전시킬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 정답은 없어요.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니고 자, 이거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자, 취업은 목표가 아니거든요. 취업은 목표가 아니고 취업은 여러분들의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안정적인 대기업. 대기업이 안정적이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대기업 보통 뭐 40대면 40대 후반이면 보통 이제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평균 근무 근속 연수 보면 10년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좋죠. 근데 앞으로 물론 이제 잘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뭐 100% 안정적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가 또 이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직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너무 한정적이고 자, 그다음에 졸업 후 취업 준비. 이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취업 준비는 여러분들 취업 준비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취업은 수단이고 그 수단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터디 모임. 스터디 모임이 이제 뭐 물론 좋긴 하지만 얘가 이제 메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실습을 해야 됩니다. 현장 실습, 인턴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회사 생활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될 게, 고민해야 될 게, 자,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성공이 무엇이냐? 다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죠?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뭐가 성공이냐? 내 인생에서. 자, 이 뭐 그림을 보면 성공은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성공을 찾아가는 길도 다 다를 거예요. 다르고 그다음 찾아가는 길도 미로와 같이 아주 힘들어요. 이걸 이제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은 무엇이냐 이걸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는 먼저 우리 매슬로 욕구 5단계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거 뭐 아마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뭐 여행을 하다가 뭐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이제 배가 난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인도에 혼자 이제 딱 남게 됐어요. 무인도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때 나의 욕구가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문제. 이게 제일 고민이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생리적인 욕구, 제일 밑에 있는 하위 단계 욕구고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되잖아요. 막 이제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뭐 동물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태풍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데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먹고 사는데 뭐 별 어려움 없고 그다음에 좀 안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또 심심하잖아요. 그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울려가지고 좀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제 사회적인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사회적인 욕구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죠. 이걸 뭐 무리를 이끌 수 있는 뭐 우리가 어떤 반이면 반장 있고 어떤 모임이면 모임의 회장이 있죠. 누군가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그 다음에 그런 리더는 이제 존경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존경의 욕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존경의 욕구가 나오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모임을 이끌고 이제 갔는데, 그 모임도 보면 어떤 회기가 있잖아요. 이 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연임을 하는데, 연임 되거나 아니면 내가 끝났을 때, 그때 뭐 어떻게 돼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좋은 결과도 내고 그다음에 내가 후대에 계속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죠. 이런 것들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자, 우리는 최상의 욕구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바람직한 욕구는 뭐 자아실현의 욕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자아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세상에 뭘 좀 남기면 좋겠죠. 이름을 남기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결과물 남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욕구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존경받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고 자아실현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를 좀 던져주겠습니다. 뭐 우리 이제 수업 과제는 아니고 살아가는데 이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람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사는데 좀 보람 있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보람 있는 삶의 목적, 그러니까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보람 있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만들 것이냐? 먼저 자기가 이제 필요한 거죠. 나가 이제 중심이니까. 자, 내가 열정 있는 분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 있잖아요. 좋아하는 분야, 이 분야가 어딘지 이제 찾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런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치를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좀 더 발전하든지,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만들든지, 일단 편리하게 만들든지, 이런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의 목적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서 그런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뭐 좋게 만드는, 이런 데 이제 기여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삶의 목적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가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짐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목표가 나오죠. 자, 목적은 Y입니다. 왜 이제 사는지. 자, 목표는 What입니다. 결과물. 그래서 그러니까 바람직한 목표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삶의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보람 있는 삶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서, 그 다음에 그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그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 분야의 전문가, 이게 이제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람 있는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 그러니까 목표는 그 달성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역량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의 목적은 뭐 이거고요. 그다음에 나의 목표는 그런 분야에서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 어떤 역량을 가진 전문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라라고 하는데, 자, 그다음에 고민이죠. 뭐 좋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좀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돼요. 자,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학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우리 인생 전체 이제 놓고 보면 우리는 100세 인생이죠. 자, 여러분들 뭐 거의 100세까지 살겠죠, 그죠? 100세까지 사는데 지금 이제 20대니까 앞으로 이제 살 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뭐 한 20대, 그 다음에 80 하면 이제 2대8 아니면 25대 뭐 75 엄청나게 많은 게 남았어요. 25세라고 그래도 앞으로 3배는 더 이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 자, 우리는 지금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자, 목표를 잡기 위해서 아까 목표를 잡고 그거를 전략을 세우고요. 전문가가 되고요. 그거를 또 실현을 해야 되죠. 실현. 그런 목적을 실현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자,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실행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20대 아직 시간 많습니다. 많은데 어영부영 하다가는 그냥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좀 더 빨리 이런 이제 목표를 잘 세우면 좋겠죠. 자, 목표 전략 실행,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게 목표가 좀 빨리 결정되고 전략도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부분이 이제 길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목표도 저 뒤에 가가지고 한참 뒤에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도 한참 뒤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빨리 이제 가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목표를 이제 세우는 방법이 먼저 분야를 잘 찾아야겠죠. 여러분들 정말 이제 좋아하는 분야를 잘 찾고요. 그 다음에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미션을 품어야 돼. 나는 왜 사는지, 보람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미션을 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전을 갖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목표죠. 자, 미션은 목적이고 비전은 목표입니다. 자, 비전을 갖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자, 이거를 좀 빨리 가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1학년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자, 2학년 말까지 2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2년 정도 이런 걸 쭉 그 분야도 찾고, 그 다음 미션을 품고, 목표를, 비전을 만드는 거를, 비전을 갖게 하는 거를 한 뭐 2학년 때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학년, 4학년이면 좋아, 4학년 말까지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빨리 가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 그런 이제 전문가로 되기 위해서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뭐 취업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경력을 계속 쌓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경력을 쌓는 거고, 요 중간중간에 외부 활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 관련 있는 분야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기관, 많은 회사들, 그다음 많은 모임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실행하는 게 뭐 우리 이제 취업을 통해서도 실행을 하죠. 그 회사가 그런 가치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하면 뭐 다른 회사 가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뭐 창직을 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보통 그 만 60세까지가 뭐 정년입니다. 보통 이제 만 60세까지고, 그다음에 뭐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뭐 계속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로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인 사업자, 뭐 그게 이제 창직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창직을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보람 있는 이제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창직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가치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목표 기간 좀 짧게 갖고 전략 뭐 이렇게 성장하는 거 어느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을 조금 더 빨리 하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제 라이프 트리, 지금 현재 봤을 때 내가 했던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라고 봤을 때, 과거에 했던 거랑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과거에 했던 일들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 다음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죠. 이게 이제 나의 뭐 라이프 트리는 뭐 트리가 안 만들어졌죠. 자, 이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이걸 좀 바람직하게 만드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쭉 다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의 방향, 지향점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적을 잘 세우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